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요즘은 석사까지 마쳐도 졸업하고 나면 정말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저는 벌써 4개월 동안 이력서를 넣었는데 한 군데도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회사들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모든 회사의 인력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제 친구가 있는데 올해 6월에 어떤 대기업에 입사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바로 해고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학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회에 나와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곧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에요. 남편은 학사 학위를 북한에서, 석사 학위를 청와대 전작과에서 받았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기회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인터넷 대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에 들어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남편 회사에서는 인력 점검에 들어갔고 부서 차원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해야 한다며 감원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 주변 동료 몇 명이 안타깝게도 해고됐어요. 설마 청와대 석사 출신조차도 베이징에서 이렇게 버티기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좋은 소식들을 먼저 전해주곤 했는데 요 며칠은 표정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졸업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플랫폼 지련초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단 55.5%에 불과해 사실상 졸업생의 절반 가까이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국 대륙 내 전반적인 취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최근 베이징시는 그동안 강력히 반대해 오던 지상 노점에 대해 입장을 급선회하며 이를 대대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 많은 이들이 이 직종에 뛰어들고 있으며 블루칼라 역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출 택시 운전, 배달, 택배 같은 업종마저도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공무원 시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공무원 시험에는 약 340만 명 이상이 지원했으며 경쟁은 매우 치열해 일부 지역에서는 1만 명 이상이 단 한 개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두엄에서는 한 문과 석사 졸업 여성의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녀는 이미 8,000건의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단 한 군데에서도 채용되지 않았다며 이건 거의 복권 당첨보다 더 어려운 수준이에요 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청와대학, 북경대는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최고 학부로서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서 비교적 우위를 점해왔지만 이제는 이들 명문대 출신조차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취업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 졸업하셨어요? 청와대요. 그렇다면 요즘 985 대학 졸업자조차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985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 주변에도 청와대 졸업생들이 정말 많은데 다들 일자리 못 구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청와대나 북경대 출신들이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높은 연봉의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야 하곤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청와대 졸업자가 얼마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소한 2만 위안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북경 같은 도시에서는요,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청와대 학사의 석사까지 포함해 6, 7년 공부하고 졸업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받는 초봉은 10,000위안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이건 분명 전체적인 대외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수 인재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대기업들 말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채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회사 사업이 더는 확장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이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굳이 새로운 자리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로 채용 수요가 줄어든 게 맞고 반대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석사로는 부족하다, 박사까지 가야 한다, 학사 학위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만 하다가 지금에 와서 모두 한꺼번에 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온 상황이에요. 결국 노동력은 넘쳐나는데 자리는 한정돼 있는 거죠. 청와대, 북경대, 그리고 985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이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인터넷 대기업에서 일해왔고 주변에는 명문대 졸업생 동료들이 참 많았습니다. 청와대, 북경대 출신도 있었고 해외 유학파도 있었죠. 하지만 회사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그런 배경도 소용없습니다.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실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실직한 후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집안에 배경도 없고 자원도 없다면 아무리 명문대에 합격해서 대도시로 왔다고 해도 기껏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일선 대도시에서 집을 사서 계약금을 내려고 해도 결국 고향 친척들한테 손 벌려야 겨우 가능할 겁니다. 블로그는 젊은 나이에 연봉 100만 위안 이상을 버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대의 이야기이고 그런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쇼츠에서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연봉 수백만 위안을 받는 직장인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실직하고 나면 받는 충격은 정말 큽니다. 일선 대도시에서 집을 한 채 샀다면 월세가 아니라 월 대출금만 해도 보통 1,2만 위안은 기본입니다. 거기에다 차 할부까지 더하면 부담은 더 커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선 대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일수록 연봉이 높을수록 오히려 리스크도 더 크다는 겁니다. 38살인 저는 지금 2달째 구직 중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냈지만 대부분은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간혹 회신이 와도 제 나이를 알고선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군요. 그나마 한번 온라인 면접을 봤는데 아마 외모가 그나마 괜찮아서 겨우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였고 결국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겠다는 희망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경력도 있고 자격증도 있지만 이 나이에 일반 사무직에 지원해도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남은 선택지는 팀장이나 이사급의 자리뿐인데 솔직히 그런 위치에서 일할 능력은 제겐 없습니다. 지금 저 같은 처지에선 결국 공장 생산 라인이나 막노동 말고는 답이 없네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게다가 1살 조금 넘은 아기도 있는데 그 생각만 하면 더 막막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요즘 취업 환경이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매일 수백 통의 이력서를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원자들 대부분은 무작위로 이력서를 뿌리는 수준인데 우리 업계 경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력서 내용을 보면 진짜 놀랄 지경입니다. 예일대, 코넬대 같은 명문대 출신, 학석 박사, 연계과정 이수자, 985 명문대 출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문대 졸업생들이 엄청 많아요. 더 놀라운 건 과거에 창업했던 CEO들조차 지금은 이력서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력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답장을 늦게 하면 바로 전화가 와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희입니다. 이력서 보냈는데요. 언제 면접 볼 수 있을까요? 하고 말이죠. 졸업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그런데 국가통계국은 뭐라 했죠? 대학생의 90% 가까이가 취업했다고요? 그럼 나는 그 10% 안에 드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통계 대상에도 없던 사람인가요? 이력서를 60군데 넘게 냈는데 전부 묵묵부답이었고 딱 한 곳만 연락이 왔어요. 3개월 무급 인턴 괜찮으세요? 라는 거였죠. 친구 중 한 명은 취미업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부모님 회사에 이름만 올린 거고 또 다른 친구는 안정적으로 입사했다고 했지만 사실 식당 아르바이트, 보험도 없는 비정규직이에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통계에서 말하는 출연율이 진짜 취업이 아니구나. 말만 바꿔놓은 거였구나. 사실 난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난 단지 통계 수치에는 취업자로 포함됐는데 현실에선 굶고 있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언제쯤이면 나도 사람 취급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공이 취업 보장을 외치는 상황에서 노점상 경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로그 뉴스포커스 추적은 2025년 5월 12일 X플랫폼에 국무원 최신 결정, 중국은 노점상 경제를 전면 개방하며 도시관리원은 조건 없이 국민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군중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더 이상 찬 만두를 씹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심각한 실업률과 경기 하강 압박 속에서 기층의 유연한 고용을 완화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점상 경제를 최후의 안전망으로 삼아 고용을 유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노점상 경제는 이극강이 총리 재임 중 제안한 정책으로 그는 이를 중국의 생활의 온기, 불꽃의 기운이라고 표현하며 취업 안정, 경제 활성화, 서민 자구책의 중요한 방식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석근평은 이 노점상 경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도시 미관이나 질서 유지를 이유로 노점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석근평 정권이 이제 와서 이 풀뿌리 방식인 노점 경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앞두고 중공이
더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방증으로 여겨집니다. 일종의 궁여지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6일 한 노점상은 이렇게 좁은 구역,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양념냉면, 양념 젤리 파는 가게가 무려 7군데나 돼요 라며 SNS 영상을 올렸습니다. 노점 역시 경쟁이 과열되어 생계의 돌파구로 삼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이 제가 노점 시작한 지 26일째 되는 날인데요. 유동인구도 별로 없는 곳에서 저 포함해서 양념냉면, 녹두묵 파는 노점이 무려 7군데나 됩니다.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제 자리까지 3군데죠. 감자튀김 파는 곳에서도 팔고 있고 도합 4군데. 그 다음에 화덕 팬케이크 파는 아주머니도 팔고 있고 이쪽에 광수냉면도 있고 저쪽에도 또 냉면 파는 집이 있어요. 이 조그만 곳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주력 상품이 냉면이고 나머지는 부가로 같이 팔고 있는데도 벌써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벌써 26일째인데 제 노점 인생이 이곳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도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매시장 가서 냉면 원재료 들여오면 그냥 비비기만 하면 바로 팔 수 있으니까요. 예전엔 제 라이브 방송에서 노점 하려면 냉면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권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냉면으로 시작하라고 말 못하겠어요. 정말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노점 근처에 우리랑 제품이 똑같은 노점이 하나 생겼어요. 처음엔 정말 경쟁에서 오는 압박감과 따라한다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첩자에게 그 집 전병 하나를 사오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먹어보니 그들도 배울 만한 점이 몇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게 됐어요. 사실 화가 났던 진짜 이유는 그 노점 주인이 우리가 거기서 장사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시장 자체도 크지 않은데 거기다 알고도 옆에 차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정리됐어요. 지금은 노점 장사가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치열해졌습니다. 오늘 노점 10년차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노점 장사가 이렇게 치열해진 큰 이유 중 하나는 진입 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족발 덮밥 노점과는 달리 가장 저렴한 식당을 차리려면 3만 위안 정도는 들지만 노점 장사는 3천 위안짜리 노점 카트 하나만 사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근 후에 부업으로 노점 장사를 선택합니다. 가끔 하루에 300에서 500위안 정도 벌면 이거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낫네 하고 느끼는 거죠. 란닝 지역 평균 월급이 3에서 5천 위안 정도니까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노점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노점 장사의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 300에서 500위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길거리 노점 주인이 손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노점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맞는 얘기죠? 노점 한다고요? 이 거리 좀 보세요. 사람 하나 없고 전부 다 노점 상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노점 좀 차리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노점을 차리면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장사가 되겠어요? 제 추측인데요. 아마 반년쯤 지나면 이 작은 마을 전체가 노점으로 꽉 찰 겁니다. 너무 치열합니다. 진짜 너무 치열합니다. 요즘 취업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엊그제 한 인사 담당자가 말하길 하나의 채용 공고를 올린 지 이틀 만에 3,000에서 4,000명이 이력서를 보내고 연락을 해왔대요.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왜 수천 번을 지원해도 다 묻혀버렸는지. 10년 전에도 월급 4,000위안짜리 일자리는 찾기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돈 받는 일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못 들어가요. 지금의 취업 현실은 이런 거예요. 보안 요원이 점점 젊어지고 배달원들의 학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월급 3, 4천 위안짜리 판매, 고객센터 자리만 널렸어요. 심지어 철밥통이라 불리던 교사 자리도 정규직 TO가 없고 국유기업 직원들조차도 크게 감봉되고 있어요. 대기업도 줄줄이 구조조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많은 직업이 AI로 대체될 거예요. 우리 세대는 끊임없이 구직하고 이제야 이직해야 하는 세대가 될 거예요.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면 망하고 또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해요. 요즘은 진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구직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뭔가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겠죠. 방금 한 유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력서를 100장 넘게 냈는데 아직 일자리를 하나도 못 구했다. 너무 조급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건 너무 적게 낸 겁니다. 최소 500장은 뿌려야 돼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많이 내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이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봐요. 하물며 당신이 지원하는 건 대부분 대기업, 빅테크잖아요. 그런 회사일수록 경쟁이 훨씬 치열하죠. 당신보다 경험 많은 사람, 학력 높은 사람 수두룩할 겁니다. 만약 정말로 500장 넘게 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럼 이제 한 단계 내려 중소기업이라도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유학생이든 신입 졸업생이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경력이에요.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1, 2년 경력부터 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대기업
대기업에 지원해보면 그땐 오퍼 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모든 일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고 밥도 한 숟갈씩 먹는 법이에요. 한 번에 뚝딱 다 가질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